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돼서 이번에 나온 충격적인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무안공항 사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고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야, 진짜 저것들이 인간인가 싶었죠. 그쵸? 뭐 무안공항 사고에 대해 가지고 비하하거나 뭐 이랬던 거는 민주당이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위선성은 진짜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가지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무안공항 사고보다 훨씬 더 피해가 적었던 사망자 숫자가 훨씬 더 적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항상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진실을 인양해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몇 번이나 예산을 갖다가 수백억 가까이를 써가지고 몇 번이나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사는 믿을 수가 없다. 보수 정부가 한 거는 믿을 수가 없다. 무조건 진실을 인양하라. 이런 식으로 우겨대가지고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가지고 희생당하고 또 피해를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당에 보였던 반응이 있으면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무슨 뭐 200명 가까이나 사망이 난 진짜 말도 안 되는 비행기 사고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부터 시작해서 국정조사까지 모든 것들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꿀먹은 벙어리였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무안공항을 허가하고 그리고 또 준비가 안 됐었던 국제기 같은 게 준비가 안 됐었던 이 공항을 어거지로 밀어붙였던 민주당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지금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것은 민주당 쟤네들이야 원래 저렇게 역겨운 이중성을 보여주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야 당연지사인 것인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국민의힘은 이건 무슨 뭐 힘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엮여서 그런 것인지 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무안공항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뒤에 뭐 땡겨 먹은 게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상하리만큼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단독 기사로 나온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저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무안공항 사고 같은 경우는 특검이 필요하다. 철저하게 누가 도대체 이 활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둔덕 문제 그리고 준비가 안 됐던 이 무안공항을 국제선을 누가 도대체 통과시켜 줬는지 관련된 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동범이다. 동조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공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조종사 관제탑 착륙 활주로를 두고 마지막까지 교신을 주고받았었고 도대체 녹취록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이 조종사랑 관제탑이 주고받았던 녹취록을 입수를 했고 그거를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우리가 좀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사고기 조종사는 원래 콘크리트 둔덕이 없는 1번 방향의 활주로로 착륙하겠다고 3차례나 전했으나 관제탑에서 착륙 직전에 19번 방향을 안내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만 딱 듣더라도 야 그러면은 원래 조종사가 생각했던 것처럼 1번 방향으로 갔으면 이 사고가 없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그래픽을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8시 58분 정도에 항공기가 조류 충돌을 하고 메이데이를 선언했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는 9시 1분에 저렇게 19번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기 전에 원래 조종사는 뭐라고 요구했었다? 1번 방향으로 착륙하겠다라고 3번이나 전달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제탑이 19번으로 안내를 했고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19번으로 착륙을 시도했다가 둔덕이 있어 가지고 충돌을 하고 이번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용을 조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조선일보가 확보한 거 블랙박스가 기록하지 못한 사고 직전의 4분 7초간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조종사가 사고기 충돌 직전인 8시 59분 34초, 9시 21초 이 등의 1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다라고 3번 가까이나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발생하기 1분 전 9시 1분 7초에 관제사가 19번 방향으로 착륙하겠냐라고 했고 조종사가 그거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착륙 방향이 변경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개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요. 12월 29일 정말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초 단위부터 해가지고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았던 이런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8시 58분 56초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복행하겠다라고 하니까 관제탑이 알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랜딩을 내가 돌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하고 관제탑이 8시 59분 45초에 착륙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응답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를 이제 보니까 9시 1분 7초 정도 즈음 해가지고 이제 착륙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는 관제탑이 1번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려고 했던 항공기에 19번 방향으로 랜딩하겠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2초 있다가 항공기가 19번 방향으로 준비하겠다라고 하고 9시 1분 11초에 활주로 19 바람 없는 상태에 착륙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어떻게 했던 겁니까? 19번 활주로로 동체 착륙을 했다가 9시 2분 57초에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미스테리한 것은 왜 도대체 항공기가 3번 가까이나 1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제탑은 19번 여기를 안내를 했던 것일까?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조종사 같은 경우는 19번으로 안내를 받고 조종사 또한 마찬가지로 동의를 해가지고 착륙 방향을 19번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미스테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저는 이유를 밝혀내야 된다라고 봐요. 뭐가 됐든지 간에 19번을 선택한 거는 글자 그대로 최악의 선택으로 남게 됐습니다. 1번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콘크리트 둔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겠죠. 19번을 선택을 했다 보니까 그 둔덕으로 인해 가지고 최악의 선택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전문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19번을 선택한 이유 또한 밝혀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왜 도대체 복행을 한 거 이거 자체도 적절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비행기 제조사 보잉사 매뉴얼에 따르게 된다면 새 때를 만나도 그대로 관통하는 것이 좋고 엔진 출력을 낮게 유지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착륙은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엔진이 천천히 애당초 돌고 있다 보니까 새가 충돌한다라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으니까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착륙하라. 이런 식으로 보잉사 매뉴얼에는 적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조종사는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이 내용을 몰랐던 것인지 관제탑 또한 마찬가지로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라고 한들 지금 이제 그 매뉴얼에 적혀 있는 것처럼 착륙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엔진 같은 경우는 천천히 돌고 있으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를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착륙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관제탑은 복행까지 안내를 하면서 심지어 둔덕까지 있었던 19번 활주로로 안내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인재였습니다. 둔덕을 설치한 것부터 시작해서 준비가 안 된 관제탑, 당시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인원도 3명인가 밖에 없었고 관제탑 같은 경우도 2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한공항보다 수십 배 가까이나 버드 스트라이크가 많이 발생하는 그 지역, 무한공항 자체가 다른 공항에 비해 가지고 수십 배나 더 많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항에 비해서 버드 스트라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무한공항을 인허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무한공항에 대해서 국제선까지 허락을 해줬다 그 담당자들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지역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들이 책임을 져야죠. 철저하게 이번에 녹취록을 통해서도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특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명확하게 특검을 요구하고요. 그 요구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과 공범이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